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첫날부터 여야의 충돌로 파행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 상정을 추진합니다.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 부주의 여부와 함께 급발진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는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침범했습니다. 대구에선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인도 북부의 한 종교 행사장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 참가자들이 행사가 끝난 뒤 빨리 돌아가려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늦은 오후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높은 습도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여야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놓고 온종일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고성과 막말이 오가던 중 정신이 나갔냔 말까지 나왔고 본회의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유호정 기자입니다.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2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대신 국회의장실로 향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위해 소집된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최혜병 특검법 상정을 예고하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의회주의 무시하는 편파 운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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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시작된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겨냥했습니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아니고요.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성과 비아냥을 주고받던 여야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으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신 나갔죠? 자,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정신 나갔다 소리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과하시고 진행하십시오. 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김 의원은 사과를 거부했고 본회의는 시작 2시간여 만에 파행됐습니다. 예정된 대정부 질문은 절반도 마치지 못했고 야당이 예고한 특검법 상정도 불발됐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민주당은 어제 처리하지 못한 최혜병 특검을 다시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신이 나갔냐고 말한 김병주 의원의 공식 사과 없이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오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파행의 탓을 국민의힘으로 돌렸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최혜병 특검을 막는 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김병주 의원을 파행의 빌미로 찾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의 발언 내용은 보지 않고 그 표현에 대해서 거칠게 붙잡고 그거를 기초로 파행할 빌미를 찾아냈던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의사진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며 사과 없이는 앞으로 회의 참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과가 없으면은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 망언에 가까운 거친 표현, 막말을 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과를 거부하고 오늘 열릴 본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 상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검법은 민주당 단독 표결이 가능하고 만약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참석해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지연시킨다 해도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특검법 통과는 예고된 수순입니다. 그러나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민주당의 특검법 상정 요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용할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일어난 지 만 하루가 지났지만 이 참사는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이번 사고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는데요. 차량이 사람들을 덮치고 멈추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사고 당시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6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1일 밤 9시 26분쯤 자신의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 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A씨가 몰던 차량은 급가속하면서 호텔 맞은편 4차선 도로인 세종대로 18길을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00m 거리를 달린 차량은 결국 진행 방향의 왼편에 있던 인도로 돌진하고 말았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 탓에 안전 펜스까지 뚫고 보행자들을 덮쳤는데 하필 이곳은 북창동 먹자골목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도 A씨의 차량은 속도가 줄지 않고 세종대로 교차로까지 튀어나갔습니다. 결국 서울역에서 시청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차량 2대와 잇따라 부딪혔고 교차로 반대편인 시청역 12번 출구 근처에서 스스로 멈춰 섰습니다. 소방당국에 해당 사고의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밤 9시 27분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차량이 호텔을 빠져나간 지 불과 1분,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을 덮친 이번 사고.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고 차량 운전자는 100% 급발진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고 직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포착되면서 의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길종 기자입니다. 일방통행구역에서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역주행에 튀어나오고 차량과 부딪히더니 속도를 줄여 길 건너편에 정차합니다. 인도를 덮쳐 9명을 사망케 한 운전자 A씨의 차량이 사고 직후 충돌 없이 스스로 멈춰서는 모습입니다. A씨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며 100% 급발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러한 주장과 배치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끝에 부분에 본인이 차를 세우고 브레이크 등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차가 정상적으로 동작되고 있다는 뜻인데. 또 사고 차량은 2달 전 종합점검 모든 영역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축이랑 뒤축 전체 이렇게 제동력을 검사를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양호가 나온 거고 설치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급발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운전자 과실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성남에서는 화물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넘어오는 사고가 났습니다. 퇴근 시간대라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사람들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또 대구에선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강세현 기자입니다. 앞유리가 깨진 화물트럭이 도로에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성남의 한 삼거리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트럭이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이어파로 앞에 서 있던 차들이 연달아 부딪힌 겁니다. 사고 직후 트럭은 도로를 이탈해 신호등과 부딪혔습니다. 트럭은 횡단보도 신호등과 충돌한 뒤 길 반대편까지 부러진 신호등을 끌고 왔습니다. 트럭은 인도의 가로수와 부딪힌 뒤에야 멈췄는데 다행히 주변 인도와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었습니다. 바퀴 하나는 인도로 넘어왔고 하나는 거기 걸리고 은행나무가 쓰러지면서 거기서 멈췄어요. 경찰은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트럭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 9시쯤엔 청주에서 승용차가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와 버스가 파손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할 방침입니다. 대구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평리 내거리 주변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이 여파로 주변 도로가 잠겼고 복구 작업으로 도로가 통제되며 퇴근길에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국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인도에서 종교 행사 중 압사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폭염 속에서 진행된 기도회가 끝나자 사람들이 먼저 나가려고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난달 사우디에서도 무려 1,300명이 종교 행사 중 숨졌는데 이 폭염 속 종교 행사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규옥 기자입니다. 엄청난 인파가 서로 포개져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쏟지만 겹겹이 쌓인 사람들 때문에 여의치 않습니다. 현지 시각 2일 인도 북부의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열린 힌두교 집회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116명이 숨졌습니다. 기도회 뒤 뜨겁고 습한 천막을 나가려던 사람들이 포개지며 압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사장에는 허용 인원의 3배에 달하는 15,000명이 힌두교 신 시바를 기리기 위해 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들인데 부상자가 많아 인명피해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갓 3년임에 성공한 모디 총리는 서둘러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जिन लोगों की इस हादसे में जान गई है मैं उनके प्रति अपनी संवेदना व्यक्त करता हूं. 지난달 사우디 성지순례 행사에서도 1,300명 넘게 숨지는 등 폭염 속 다수가 몰리는 종교 행사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TV 토론에서 완패한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교체론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교체론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 민주당이 공식 후보를 빨리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49%, 바이든이 43%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전당대회가 한 달 앞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다음 달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오는 21일 화상회의로 실시하기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첫 토론 이후 불거진 바이든 대통령 후보 교체론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TV 토론 이후 실시된 CNN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 바이든 대통령이 43%로 나타났습니다. 후보 교체론 속에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하면 47% 대 45%로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56%도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다른 후보를 내세울 경우 대선 승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77세 로이드 도겟 의원이 바이든은 재선을 포기해야 한다며 연방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백악관은 토론 후 첫 공식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에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We understand the concerns. We get it. The president did not have a great night, as you all know, and many of you reached out during the debate. The president had a cold.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회의를 열고 후보 사퇴론 잠재우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소식에 모두 놀란 마음이 여전하실 텐데요. 이런 황망한 교통사고가 강원도 속초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무면허 오토바이가 부딪혔는데 이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가 이번에도 무고한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만취 운전자는 공무원이었고 오토바이는 면허 없는 고등학생이 몰고 있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속도가 붙은 오토바이와 흰색 승용차가 잠시 멈추지도 않은 채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합니다. 승용차와 충돌한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교차로를 비추고 있던 CCTV 화면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충돌에 튕겨져 나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보행자 3명을 덮치고 방범용 CCTV와 충돌하며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행인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오토바이입니다. 차량이 오토바이 뒷부분을 부딪히면서 오토바이 뒷부분은 이렇게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양양군청 소속 40대 공무원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미성년자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이 일시정지 표지판만 있습니다. 거기 다 있습니다. 네 군데 다 있습니다. 일시정지 해야 되거든요. 많이 다니죠. 그리고 여기가 항상 사고율이 높아요. 얼마 전에 여기 사고 났죠. 아무튼 사고율이 여기 되게 작고 야간에는 음주도 많이 하니까. 경찰은 CCTV 분석과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서울 강남 거리를 걷다 보면 사방에 뿌려져 있는 유흥업소 전단지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경찰이 이런 유흥업소 전단지를 만들어 뿌린 일당을 검거했는데요. 잡고 보니 황당하게도 현직 공무원이 유흥업소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손성민 기자입니다. 긴급 체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계획이 있습니다. 권리고지 들으셨죠? 알죠? 불법 전단지를 조직적으로 제작해 살포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20대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홍보용 전단지를 길거리에 뿌려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 경찰은 인쇄소 업주와 유흥업소 직원 등 41명을 붙잡았습니다.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은 이렇게 임대 사무실 인쇄소를 끼고 활동했는데요. 유흥업소에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다 보니 경쟁적으로 전단지가 살포된 겁니다. 일찍 출근할 때 자주 땅바닥에 보이는 것 같아요. 불쾌하기도 하고 사실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검거된 이들 중에는 현직 구급 공무원도 있었는데 남몰래 유흥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선정적인 전단지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결코 경한 범죄가 아니라 엄중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찰은 일당 41명을 모두 검찰로 넘기는 한편 불법 전단지 살포가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의대생들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임현택 회장이 의료계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훼손했다고 규탄했는데요. 무능하고 독단적이라고 비판하며 범의료계 특위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막말 발언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하셨고요. 조경 장관에게 조경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 하셨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의대생 단체가 취임 이후에도 계속된 막말을 쏟아낸 임 회장을 향해 작심 비판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 지위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훼손했다며 무능 독단의 의협회장은 의료계를 멋대로 대표하려 하지 말라고 규탄했습니다. 임 회장의 연이은 막말과 개인의 무례 때문에 의료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생 단체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임 회장의 독단적 행보를 앞으로도 수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의협회장이라는 무거운 자리에 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고 있는 임 회장을 의료계 내부에서도 등을 돌렸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외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 수십억을 벌어놓고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진료비를 받았고 또 이 돈을 세탁하는 등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자 수도권의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은 동남아행 비행기를 자주 탔습니다. 세미나 참석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원정 진료였습니다. 이 원장을 비롯한 최소 4명의 의사는 이 방법으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였음에도 매출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진료비는 가상자산으로 받았고 외국인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백 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은 뒤 본인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원정 진료로 거액을 벌어들이고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은 해외 원정 진료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 계좌를 통해 국내에 반입하였습니다. 중남미 국가 시민권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수백억 원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사업가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해당 국가는 조세 회피처로 유명했는데 이후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와 호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적발된 혐의자 41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역외탈세 수법을 면밀히 추적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과 관련 없이 모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최저임금위원회의 경론 속에 이 문제를 투표로 결정했는데 근로자위원들이 투표 용지를 찢으면서 반발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장덕진 기자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영계는 특히 취약업종의 경영난을 이유로 음식점과 택시, 편의점에서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높은 최저임금을 강제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져 소기업 소상공인의 소득 분배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분 적용이 필요합니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삶을 보호해야 하고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구인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투표 과정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의 성향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투표 용지를 찢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이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내일 열리는 전원회의부터는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합니다.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하는 가운데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서울과 수원에서 동시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앞둔 이재명 전 대표가 다른 3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에서 이 재판을 함께 받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서울보다 수원이 멀어서가 아니라 다른 배경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기란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한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서를 대법원에 냈습니다. 토지 관할이 다른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으면 한 개의 법원에서 묶어서 심리할 수 있는데 이미 3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든 재판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원지법에 배당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새로운 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일각에선 같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재판부를 바꾸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별로 본인에게 우호적이지 아니한 재판부를 좀 회피하는 일종의 우회 전략? 그런 거로 볼 수도 있겠죠. 이 전 대표로서는 또 재판이 그만큼 늦춰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이 대북 송금 사건을 오랫동안 살펴봤다는 점을 근거로 병합을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시작 전부터 이재명 전 대표와 검찰의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수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수사를 모면하기 위한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모두 4명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회유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교사 의혹 등 대부분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입니다. 이번에 포함된 검사도 있고 전에부터 사실은 탄핵 소추안을 준비했던 검사도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게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즉각 수사권을 사실상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운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 추진이 이 전 대표를 감싸기 위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탄핵 조치, 탄핵 시도가 법정 안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서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해당 검사들이 직무에서 배제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뺑소니 사고로 첫 공판을 앞둔 김호중 씨가 6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한 매체에 따르면 김호중 씨는 지난달 말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총 6명의 변호인단을 완성했는데요. 특히 기존에 선임했던 조남관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인물로 변호인단 대부분의 이력이 대표급 변호사 등의 경력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중 씨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을 받는데요. 현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첫 공판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직장 내 갑질 의혹 논란에 휩싸였던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가 SNS로 근황을 전했습니다. 강영욱 씨는 어제 SNS에 2마리의 반려견 사진과 함께 비가 와도 산책하고 싶은 게, 산책은 가고 싶은데 비는 맞기 싫은 게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달 26일 직장 내 갑질 의혹에 대해 2차 입장을 전한 지 약 일주일 만에 게재된 첫 게시물이라서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앞서 강영욱 씨는 2차 해명을 통해 회사 대표로서의 삶은 접고 제 본업인 훈련사로서의 삶에 전념하고자 한다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알렸는데요. 이번 게시물에는 누리꾼들의 응원의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네요. 깜짝 근황이 알려진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배우 김세론 씨가 최근 카페 매니저로 취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제 한 연예 매체는 김세론 씨가 최근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카페 전반을 관리하는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김세론 씨는 2022년 5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벌금 2천만 원을 확정받은 뒤 활동을 중단했는데요. 김세론 씨 측근은 해당 매체에 김세론 씨가 현재 반성하며 일상 회복에 집중하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차기작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김 씨의 복귀를 시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 4명이 5분 비전 발표회에서 만났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어깨동무도 하고 함께 웃으며 사진도 찍었지만 이 발표회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상대를 향해 또다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입니다. 서로 거센 비방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언제 그랬냐는 듯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맞잡습니다. 그것도 잠시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한 전 위원장은 지금이 변화의 골든타임이라 강조하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거티브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저는 웬만하면 대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원 전 장관은 우파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최혜병 특검법 주장부터 철회하라고 한 전 위원장을 압박했습니다.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앞장서서는 안 된다. 이것은 소통 부재, 당의 논의의 부재, 경험과 전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물가, 북핵을 3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지나친 갈등 구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합니다. 분열은 필패입니다. 지금 대권 경쟁할 때가 아닙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승리 DNA로 당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하며 총선 참패 책임론으로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의 싸움에서 진 분, 총선 과정에서 책임 있는 분,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늑대가 되는 심정으로 이걸 타파하겠다는 겁니다. 비전과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상호 비방전만 난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서로를 향한 비방전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저희 MBN 취재 결과 원희룡 전 장관 측이 당 선관위에 한동훈 캠프를 신고하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혜병 특검 찬반 입장으로 촉발된 이른바 배신 프레임이 공방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배신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옳기 때문에 용기를 냈다고 하지만 결국 그게 인간적인 관계와 소통을 생략하다 보면 배신과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죠. 탄핵과 총선 책임론 등으로 당권 주자들의 공세가 거세졌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역공에 나섰습니다.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신 겁니다. 탄핵이 되니 누가 배신의 정치니 이런 얘기 그대로 있었어요.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여기에 대리전도 벌어지며 비방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전 장관 측이 당 선관위 신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상은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 4명입니다. 원 전 장관 캠프 측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 한 전 위원장을 지원하는 인사로 언론 등을 통해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당내 선거에서 당직자들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당규 제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캠프 측은 선관위 신고를 위해 해당 인사들의 구체적인 위반 사례 수집과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선관위는 러닝메이트 방식의 선거운동과 현역 의원 보좌진들의 특정 후보 캠프 파견 행위에 대해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저희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했습니다. MBN 스튜디오를 찾은 나경원 의원은 원희룡 한동훈 후보의 갈등이 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자신이라며 자신의 풍부한 원내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배신의 정치 공방으로 가열된 원한 갈등을 직격했습니다. 후보들 간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논쟁이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지금 너무 눈살 찌푸리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원한 갈등이 치닫고 있다. 이 갈등의 모습이 전당대회와 당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민주당의 탄핵 정국에서 국회에서 투쟁해본 사람, 현직 의원이 당대표를 잘할 수 있다고 차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탄핵을 하겠다는 이 민주당의 이런 압박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킬 사람이 누구일까? 현명하게 지킬 사람이 누구일까? 나경원 의원은 한 전 위원장과 함께 결선 투표에 오를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고 저격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권한이 진짜 있든 없든 우리가 항상 의논하고 또 협의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두 분의 신뢰관계는 파탄이 났다 이렇게 봅니다. 나 의원은 계파가 없는 자신만이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선 정치는 생물이란 말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당부터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재판 결과는 오는 9월 12일 나올 예정입니다. 먼저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어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 1심 때와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 김모 씨에겐 징역 5년, 전주 손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권 전 회장에 대해 상장사 대표가 주도해 장기간에 걸쳐 시세 조정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판이 관심을 받는 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이란 점 때문인데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명의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주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 선고 후 대통령실은 손 씨의 무죄를 근거로 김 여사의 결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 씨에 대해 방조 혐의도 추가했는데 손 씨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보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가 다가오면서 이제 관심은 김건희 여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 MBN 취재 결과 검찰은 9월 선고 이전에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의 2심 결과를 지켜본 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방침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수사팀은 2심 선고 전에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소환조사 형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같은 날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출석 장면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애초 공개 소환을 검토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경호 때문에 공개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시점이 앞당겨진 건 검찰총장 임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은 데다 늦어도 국정감사 전에는 사건을 끝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소환 조사에 대한 김 여사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지난 7월 1일 그제는 홍콩 반환 27주년이었는데요. 하늘 위로 드론쇼가 펼쳐졌습니다. 기념쇼가 열린 현장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환한 전구를 달고 있는 드론들이 하늘을 수놓습니다. 꽃 모양부터 팬더 모양까지 드론이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27이라는 숫자입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7년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드론쇼를 연 건데요. 홍콩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날인 만큼 350대의 드론을 동원해 다양한 쇼를 선보였고 덕분에 관광객들도 시민들도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발모럴 성이라고 아시나요? 스코틀랜드의 깊은 산속에 자리한 영국 왕실 소유의 성인데요. 이제 이곳을 일반인들도 마음껏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1855년 성이 완공된 이래 처음으로 대중에게 문을 열게 된 발모럴 성. 스코틀랜드 고지대의 왕족 생활을 엿볼 수 있게 된 겁니다. 7월 개방 예정에 맞춰 이미 3개월 전부터 방문을 위해 필요한 티켓이 판매됐는데요. 판매 시작 후 단 몇 시간 만에 매진됐다고요. 티켓은 100파운드, 한화로 약 15만 원 정도고 하루 최대 40명의 방문객이 성을 둘러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12일에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귀여운 애니메이션과 감동적인 내용에 푹 빠졌나 본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다양한 감정들이 캐릭터가 되어 등장하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 2. 디즈니 픽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인데요.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단 기간에 흥행 수입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10억 1천만 달러의 티켓 수입을 올리면서 올해 최고 흥행 영화가 되었다는데요.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역사상으로는 10억 달러를 넘은 11번째 작품이라는 기록을 썼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지 콜라주 작품으로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서정민 작가의 초대전이 열렸습니다. 한지 토막을 쌓고 붙였다가 다시 조각칼로 깎아내고 덜어내는 마치 노동과도 같은 반복된 행위로 이 캔버스엔 무엇을 담아냈을까요?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커다란 캔버스에 한지 토막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두루마기 기법을 응용해 한지를 말아 자르고 붙이는 행위의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 서정민 작가의 입체적인 작품입니다. 서예가들의 먹빗을 머금은 습작 서지는 캔버스 안에서 글이 아닌 선으로 바뀌는데 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 10여 단계, 5, 6개월이 걸리는 그야말로 끊임없는 노동의 결과물입니다. 작가에게 노동은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기 이전에 신성한 삶의 가치며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시대, 손끝으로 전달되는 아날로그의 감성으로 사회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한지 색깔들이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작품을 하신 거예요. 자른 그 단면을 조각들을 레고 끼우듯이 끼워서 퍼즐을 만들어 나가는 듯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정서와 끈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려고 질김과 부드러움이 특징인 한지를 선택한 서정민 작가. 모든 것이 한 번 금을 긋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처럼 붓과 먹으로 정신성을 드러낸 서지를 이용해 과거의 역사적 가치를 소환함으로써 현대의 시대 정신과 교감을 시도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2024 매경 100대 프랜차이즈 인증서 수여식이 어제 서울 중구 매경 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2011년 시작해 14회째를 맞이한 매경 100대 프랜차이즈 인증서 수여식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100개를 선정해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롯데리아, 프랭크버거, 족발야시장, 배달의 민족, 뚜레쥬르, 이디야커피, 자담치킨 등 7개 기업은 국민 편익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서울의 하늘빛은 흐리기만 한데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세찬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는 늦은 오후까지 더 이어질 텐데요. 그 사이 호남과 영남 서부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영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제주와 해안가를 따라서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내륙 지역에도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지난 밤 사이 제주와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제주 28도, 창원은 2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등 중부지방은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전주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더욱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또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